제가 불을 이루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라벨입니다. 오늘 우리의 라이프 밸런스를 올려줄 책은 김종봉 제갈현율님의 돈은 너로부터다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은 책 속에서 천억 자산가와의 커피 한 잔의 행운을 얻은 세차장 직원이 천억 자산가 인선과 나누는 대화에 담긴 인사이트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고 좋은 인생책 구절에 대해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천억 자산가 인선은 주인공 인우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며 늘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선생님의 배움이 궁금합니다. 배움이요? 선생님의 시간에서 선생님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배움이 궁금합니다. 무엇을 배우셨고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의 삶을 바꾸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움이라. 이런 질문은 처음이라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나와의 대화에서 어제를 묻지 않거든요. 내일을 묻습니다. 내년에 크게 오를 부동산이 어디인지, 오늘 내가 사야 할 주식이 무엇인지, 때론 앞으로 큰 돈을 벌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따위 말입니다. 내가 받는 질문 대부분은 그들의 내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인우 씨는 나의 어제를 물었습니다. 그건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스스로 온전히 살아왔다고 해서 그 삶에 대해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왜 그것이 궁금한가요? 선생님이 이루신 막대한 부는 결과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의 결과가 아니라 선생님이 겪으신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야기가 아니라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겐 겸손과 확신이, 가벼움과 진중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결코 누군가를 하대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뭐랄까,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루신 돈보다 커 보였습니다. 표현이 서툴러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신 분이 그 돈 이상의 태도를 보이게 된 과정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억 자산가 인선은 세차장 직원 인우에게 며칠 뒤 소포 하나를 보냈는데요. 그 소포 속에는 권투 글러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답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배움입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 부를 이뤘고 내가 번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우 씨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봐요. 천억 자산가가 소포로 보낸 권투 글러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차장 직원인 주인공 인우는 사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인데요. 방금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에 생각하신 것처럼 인우 역시 평범한 생각으로 다시 인선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억 자산가 인선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내용이 저자가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계절, 같은 시간, 같은 날씨, 일주일 전과 거의 다르지 않은 호텔의 카페에 일주일 전처럼 두 사람이 앉아있다. 달라진 것은 호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투 글러브 한 쌍이 이들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내가 전한 의미는 아니에요. 몇 번의 문답이 오가는 사이 인우는 진땀을 내고 있었고 인선은 즐기듯 웃으며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아니라는 인선의 말이 끝날 때마다 인우는 다른 답을 전했다.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부는 권투처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얻는 것이란 생각이었다. 혼자만의 싸움을 극복해야 한다. 누군가를 죽일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 특정한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펼치고 정리해 이 자리에 왔지만 인선이 원한 대답은 아니었다. 선생님이 제게 글러브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초인류의 권투 선수는 링 위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나요?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의 매 순간만 생각해요.
다음 라운드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9라운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따위는 고민하지 않아요. 다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상대의 펀치를 피하고 빈틈을 노리고 눈앞의 상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불을 이루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인선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곤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듯 인우에게 가까이 가서 나지막이 말했다. 부는 근접전이에요. 부는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1라운드를 잘 버티지 않으면 2라운드가 기다리지 않듯 2라운드에 쓰러지지 않아야 3라운드, 4라운드가 기다리듯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9라운드 상대를 KO시킬 펀치에만 관심이 있죠. 내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볼 때 나는 단 한 번도 오답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말한 정답은 9라운드를 버티고 올라온 나이기에 쓸 수 있는 한 방이에요. 1라운드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매 라운드를 지난 사람만 그 라운드를 지나면서 겪은 경험으로 9라운드 펀치를 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세상에 돈을 버는 비법은 차고도 넘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방법은 책으로, 강연으로, 때론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의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하죠.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더 나은 방법을, 비법을, 공식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건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입니다. 1라운드도 거치지 않고 9라운드의 럭키 펀치를 바라는 그들 말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지금의 나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해요. 그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죠. 다시 숨을 고르고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그가 이야기를 이었다. 부는 근접전이다. 매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뤄야만 비로소 부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지름길도 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오늘 하루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나뉜다.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가장 큰 배움이에요. 인선의 대답에 생각이 많아진 인우였다. 9라운드에서 승리를 만드는 한방의 펀치는 1라운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이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우는 곱씹었다. 인우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듯 인선이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근접전을 치르셨나요? 감사합니다. 책나벨이었습니다.